자, 3단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학습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일정대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3학년들이 수능에 응시하는 수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내년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그 점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 점 유의해서 본인 스스로 제일 공부 잘 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선배들이 수능 시험을 치러 들어가고 나 역시 수험생이 됐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이 시기부터 겨울방학 때까지가 가장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또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3학년 생활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점 유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에너지 흐름. 생태계 내 에너지 흐름부터 살펴봅시다.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에너지였습니다. 그죠?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 속의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출이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돼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자, 두 번째, 물질의 생산과 소비. 자, 물질 생산부터 봅시다.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물질 생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게 왜 띄어져 있을까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을 우리는 총생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총생산량 중에서 생산자의 호흡에 사용된 양을 빼고 나면 우리는 순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물질 소비 볼게요. 자, 생물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에 소비한 생산량의 일부를 우리는 호흡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순생산량에서 말라 죽거나 낙엽으로 소실되는 고사량과 초식 동물에게 먹힌 피식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는 생장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내용들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얘기하고요. 자,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따라 이동하고 세포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 자체는 점점 올라갈수록 감소하게 되고요. 자, 이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에너지 효율은 이미 선생님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탁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전 영양 단계.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알고 싶으면 생산자가 되겠죠.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4번 생태 피라미드. 한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에 따라 에너지 이동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각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개체수, 생체량 하위 영양 단계부터 쌓아 올린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라미드 형태라고 얘기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 순환 살펴볼게요. 태양 에너지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가 생태계에 공급되고 있지만 생물은 한정된 양의 양분과 물을 생물 요인과 비생물 요인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따라서 생물 환경과 끊임없이 물질을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계속 순환하게 되고 우리 생태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물질 탄소와 질소 순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탄소 순환부터요. 탄소는 모든 생물에게 필수인 유기물을 구성하는 원소죠. 1학년 때 우리 탄소화합물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이용되어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는 먹이사슬을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겠죠. 이 각 영양 단계에서 유기물은 생물체의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 중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생물 사체나 배설물 속 유기물은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또 대기 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계속 퇴적되면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서 대기 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그 화석 연료를 열심히 태운 덕분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이어서 질소 순환 보겠습니다. 질소는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요. 대기 중에 약 80%가 질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양한 형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언급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고요.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대기 중의 질소 기체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자, 이 암모늄 이온에서도 오타가 발생했네요. 자, 이번에 오타가 좀 많네요. 자, 지금 잠깐만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완료했고요. 봅시다.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암모늄 이온이 또 다른 아질산균이나 질산균 등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거든요. 질산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산화 세균들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은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하며 단백질이나 핵산 등의 질소 화합물로 합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동물은 유기물 형태의 질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 또는 다른 동물 섭취에서 질소화합물을 얻고요. 동물의 배설물이나 생물 사체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으로 다시 분해돼 가지고 식물에 다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토양 속 질산이온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 기체로 다시 바뀌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건데요. 이 과정은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과 함께 우리가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밑에 내용 정리하면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밑에 있는 거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생태계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미생물적 요인 사이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하고요.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방출돼서 손실되니까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고요.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먹이 사슬 따라 이동하면서 또 무기물로 분해돼서 비생물 환경으로 또 돌아가고요. 또 다시 생물로 흡수되고 하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생태 평형과 환경 변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류와 개체수가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는요. 안정적인 먹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는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파괴되더라도 먹이 관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평형 상태를 회복합니다. 대신에 이 유지 능력을 넘어서는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평형이 당연히 깨지게 되고 생태계는 파괴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원 정리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단원은 금요일에 여러분들 수업에서 교과서 강의로 만나고 다음 주에는 실제 우리 다시 교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